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겠죠. 자, 그런데 어린이 보험,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보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갱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만 이걸 활용을 하면은 어른도 정말 큰 보장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이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험, 이제는 고정관념 버리세요라는 주제의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 치료비를 주제로 왠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암 보장,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는 플랜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 준비에 꿀팁 챙겨가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뜨끈뜨끈한 신상 어린이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리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일지 이은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갱신보험은 다 안 좋다. 특히 어린이 보험은 무조건 비갱신 보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한 가족을 생각할 때요. 아이를 둔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적게는 셋에서 많게는 4, 5 식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두를 다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보장을 가져가려면요. 많게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보장을 포기하자니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똑똑한 어린이 보험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강력한 납입 면제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갱신형이라서 가격이 굉장히 또 저렴하고요. 종합 플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2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강력한 납입 면제인데요. 이 납입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다 특징적으로 납입 면제도 있고 종합 플랜으로 해도 2만 원대로 가능하다. 마음에 쏙 드는데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갱신형이라는 부분이 살짝 마음에 좀 언짢게 느껴지시죠? 이 갱신형. 하지만 갱신형도 다 똑같은 갱신형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20세가 만약에 가입을 한다라고 친다고 그러면요. 20세 때 30년 납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20세에 가입을 하면 50세에 갱신 시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40세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쭉 100세까지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갱신보험인데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납입기간 안에 갱신보험이지만요. 100세 만기입니다. 30년 납입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중도의 40세에 만약에 50세 이 사이에 면제가 됐을 경우에 100세까지 납입이 면제가 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보장을 쭉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보험이지만 비갱신형처럼 가져갈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애들이 무슨 면제받을 사유가 얼마나 있겠어. 납입 면제되면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질병에 걸린다는 거 아니야? 애들이 무슨 그런 커다란 질병에 걸릴 일이 뭐가 있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의 납입 면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어른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질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사망 순위 딱 1, 2, 3위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에 납입 면제를 받기 때문에 납입 면제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죠.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사암에도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의 커다란 범위라고 볼 수 있는 뇌혈관 질환에도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급성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에서도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 질환에도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아이 때 들어놓은 보험에 중간에 납입 면제 받을 확률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신다면은 요즘에 최근 들어 어떻습니까?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요. 20, 30대 발병 확률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젊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뇌졸중 이래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20, 30대, 40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요. 협심증 약만 드시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약만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납입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보험을 어린이 보험에서는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 플랜으로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한도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3대 진단비, 앞에서 말씀드렸던 3대 진단비와 수술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또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전부 몽땅 넣어서 가입을 한다 해도 동일 조건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을 때보다 한 10분의 1 수준의 가격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장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납입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좀 주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폭은 좀 더 크게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30세를 어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30세까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에서는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30세에 가입을 했다라고 치고요. 30년 납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언제 갱신이 되죠? 60세에 갱신이 됩니다. 60세에 갱신이 되면 40세, 50세를 지나가게 돼요. 이 갱신 시점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가장의 책임 기간이 있고요. 또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은 한도를 굉장히 크게 해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때 가입을 했는데 이러한 시점에 만약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을 했다. 협심증 약을 처방을 받게 됐다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으로 약 처방을 받게 됐다든지 간단한 시술을 받게 되어도 100세까지 납입이 면제되면서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대의 발병 확률이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40대, 50대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20대에도 현대인들의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때문에 급성으로 오는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도요. 20, 30대 발병 확률이 굉장히 66%나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부분을 본다 그러면 어린이 보험으로 이 보장을 적은 금액으로 튼튼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입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저렴할까? 이제 10세 여아로 이제 20년납 갱신형으로 지금 금액을 좀 산출해 봤는데요.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어떤 3%부터 100%까지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특약이죠. 그리고 암 진단비 1억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부터 최근 나와 있는 또 표적 치료비까지, 그리고 허혈성이나 뇌혈관 진단비부터 수술비,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5천만 원씩 되어 있고요.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상해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은 다 겹겹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질병 종수술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수술이든지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보험료 보세요. 25,000원대입니다. 예, 이게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10세 여아인데요. 10세 때 가입을 해서 내가 30대, 40대, 50대까지 질병의 경쟁이 노출이 되어 있는 시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엄마가 보험료를 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들 때에는 이렇게 좀 끼워 넣기식의 어떤 보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종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특약들을요 최대 한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까지밖에 진단금을 못 넣습니다.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밖에 설정이 안 된다고 본다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로 보험회사에서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갱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죠. 갱신형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갱신형이지만 만약에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만기인 100세까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요. 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요. 100% 감액이나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즉시 그 다음날 어떤 질병에 걸려도 감액이나 면책 기간 없이 지급이 된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엄마가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이제 100세 만기로 이제 가져가기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서 부담이 되신다면 이러한 갱신 보험료를 이용하신다면 훌륭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갱신보험의 편견을 완전히 깨주신 것 같아요. 아마 갱신형 어린이 보험은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크게는 10분의 1에서 절반 이상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갱신 좀 걱정되어 하시는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정말 흔하다는 유사암에 걸리거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걸리면은 그때부터 평생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보험은 납입 면제가 일정 기간 동안만 내고 다시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이건 100세까지 보험료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2만 원대로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특징이 좀 강한 보험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면은요, 30세 이하면은 보장의 한도가 다 같은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더 일찍 준비하면은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보험의 특성상 나이가 들수록 보장 한도도 줄어들고요. 또 금액도 또 늘어난다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보장 한도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10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꽉 찬 보험료, 15세 미만까지도 꽉 찬 보험료를 가져갈 수 있고요. 20대부터 30대 이렇게 좀 나누어서 금액대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이면 가장 큰 한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빠르게 가입해 주시는 게 같은 보험료로도 더 큰 보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30세가 안 된 우리 아이들 중에 병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이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요, 병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입 거절이 되거나 부담보 설정이 됐어요. 어느 한쪽 부분, 병력이 있는 부분은 부담보 설정, 그러니까 그쪽은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부담보 설정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린이 간편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보 설정 없이 약간의 할증을 부담하고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요. 간편보험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병력이 있다면은 일반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셔서 부담보에 걸리는 것보다는 또 유병자 어린이를 위한 보험이 이제 또 따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연락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필요할 때 보장은 받고 우리 아이가 아플 때에는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으면서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새로 나온 갱신형 어린이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단돈 2만 원쯤으로도 우리 아이에게 정말 든든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렴한 갱신형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족 전체의 보험도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암치료비입니다. 이 자리에 안미정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오늘 유난히 더 우아하고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전문가님. 뭐 맛있는 거라도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우리 아나운서님 참 굉장히 트렌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암보험을 소개하는데 칭찬부터 들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트렌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좀 더 앞서가는 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는 암보험도 굉장히 트렌드를 쫓아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암에 걸렸다, 암이다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었어요? 죽을 것 같다는 사망 선고의 느낌이요. 거의 이제 불치병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암도 치료가 가능하고 충분히 돈만 있으면 암도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암보험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진단비 위주로만 보장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치료비도 필요하다. 치료비에도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보험도 이제 좀 더 트렌디하게
이렇게 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암보험 있으셔도 지금 관심 그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런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암 그러면은 일단은 약간 좀 어떤 마음의 위로금 아니면 생활비 뭐 네. 이런 가족들을 위한 진단 위주로 목돈을 마련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진단비를 좀 크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쵸. 암 진단비 자체가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정말 많이 받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것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러한 진단비에서 치료비 이제 치료가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완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암은 아직도 항상 좀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통계만 보더라도 예. 뭐 남성분들은 40%에 가까워요. 그렇죠. 남자분들 5명 중에서 2분은 네. 암에 걸리고 여자분들의 경우에도 이 3명 중에서 1명이 암에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높은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는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필요한 거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하면은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치료비, 돈. 맞아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이 암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76%가 넘으세요. 이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암보험이 없으시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어도 그게 이제 뭐 네.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겹다. 그래서 13%의 분들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살 수 있는데도 그쵸. 돈 때문에 포기를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는 정말 뭐 가족들 본인들도 그렇지만 가족들 모두 정말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보험이 있어도 왠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얼만큼 들까에 대해서 좀 그쵸. 막연해서요. 그냥 얼마 정도 암보험 암 치료비 얼마나 들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이게 통계 자료 보시면요. 간암의 경우에 6,600만 원 이상 와. 그리고 췌장암은 6,300만 원, 예. 폐암 4,600만 원 순으로 굉장히 이게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돈을 좀 쟁여놓고 뭐 저축을 해놓으셨거나 이런 것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암 치료 비용만 6천만 원대인데 여기에 네. 생활비까지 더해지면 그쵸. 뭐 1억 원이 훌쩍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암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항암 치료가 크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암을 치료할 때 보면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네.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 치료비 중에서 가장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60%가 항암제.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비용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비,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고 수술, 방사선 모두 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비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로 예를 들어서 뭐 1억, 2억 이 정도까지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섣부르긴 한데 근데 그러한 비용이 준비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비를 부담하기가 너무 막막하고 힘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 치료 종류를 보면 수술, 네. 일단은 그 암세포를 떼어내는 그 수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약물을 투여해서 그 항암 치료하면서 그 점점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제 기기를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전에는 없던 암보험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보장인데 지금은 보장을 해준다라고 이제 좀 시대에 맞게 이제 그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건데 오늘 특히 소개해드릴 것은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까지도 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확실히 점점 의료기술이 네. 발달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맞아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치료하는 것도 역시 네.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고통이라든가 부작용도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부작용이 막 머리도 빠지고 맞아요. 살도 빠지고 너무 살 빠지고 안타까웠잖아요. 뭐 구토하고 모든 게 그러니까 네. 너무 힘겹고 이제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역시 굉장히 네. 힘겨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세대에는 굉장히 이런 화학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진화돼서 나온 것이 이제 그 표적 치료. 그러니까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표적 치료가 나왔는데 이 이제 암세포들도 점점 이제 진화를 하면서 얘네들이 마치 자기가 정상세포인 양 숨어 있어요. 막 같이 숨어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치 자체가 좀 더 불투명해지고 정상세포들도 조금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을 또 보완을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제3세대 면역 치료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들이 그냥 이제 당하진 않겠다 이거죠. 암세포한테 당하지 않게 나도 더 강해져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면역이 점점 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완치가 거의 가능한데 요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 지금도 보면은 사실 암 수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항암제에서도 급여 즉 이게 보험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약이 계속 개발되면서 신약들 좀 더 좋은 약들은 아직까지는 비급여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그 주변에 그 네. 언니가 계시는데 아빠가 한 7년 동안 예. 이제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으셨으면 하고 이 항암 치료를 계속 이제 같이 돕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7년이면은 얼마나 많은 그 그쵸. 생활비와 치료비가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대요. 네. 이렇게 이 약을 투여하고 치료를 하면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새로운 이런 약이 있는데 이 약을 하게 되면 고통도 줄고 효과도 훨씬 좋아요. 예. 어떤 것을 하시겠어요? 라고 당연히 하면 후자죠. 그렇죠. 당연히 후자인데 네. 그러면서도 그 언니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예. 솔직하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본인은 사실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실비 처리가 되는 그쵸. 거랑 정말 그 아프지 않고 효과도 좋다는 거는 실비에서 안 되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그쵸. 가족 뭐 경제가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로 밖으로 뱉지는 못하지만 이 속에서 굉장히 그 순간 돈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볼게요. 뭐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예. 나왔는데 저희는 다 최신 치료를 받고 싶으니까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옵티보라고 그 투약할 수 네. 있는데 이것이 100mg당 132만 원이에요. 100mg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성인 65kg의 분이 만약에 이것을 투약을 하신다라고 했을 땐 200mg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 한 번 이게 투약을 하는 데 있어서 264만 원.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은 그래도 좀 부담이 없죠. 예. 그런데 이것을 한 2주마다 투약을 해야 된대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260만 원대? 그렇죠. 이게 매번 한 달로만 힘들겠네요. 만약에 계산을 해봐도 520만 원이고 예. 1년이면 6,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보통 1년 이상 2년 정도는 이런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 어림잡아도 한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가 있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이제는 안심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물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치료비를 준비를 하시고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방사선까지도 이제 있다고 네. 하셨는데 보험 좀 소개해 이게 주시죠. 말이 조금 약간 좀 아직은 좀 낯설으실 수 예. 있어요. 이제 저희가 방사선 하는데 정의적 방사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위치를 네. 잡아서 방사선을 쐬는 건데 그때는 대량으로 막 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막 쏘니까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뭐 이 정상세포들까지도 다치게 돼서 좀 부작용도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이것은 환부에만, 즉 암세포에만 계속 쏘아서 정상세포는 조금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1,000만 원까지. 오, 보험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암 진단비라든가는 대부분 있으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1,000만 원은 일단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갑상선 호르몬 약물 치료비, 특정 항암 약물 치료비 등등을 이렇게 넣었는데 좀 더 다양해요, A사는. 그래서 다양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를 할 수 있는 A사가 있고요. B사의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암 진단비라든가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장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궁금해요. 이렇게 보험료가 이 정도 되면 좀 많이 차이 날 것 같지 않으세요? 보장이 너무 좋아서 네. 비쌀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한번 보면은 네. A사와 B사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별로 큰 차이가 없죠. 만 원대 예, 비슷해요. 뭐 10,000원대, 그다음에 2만 원, 3만 원, 예. 그리고 60세 되면은 뭐 4만 원, 5만 원 요 정도 선이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암진단비 같은 경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건 빼셔도 되고요. 좀 더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조금 좀 더 든든하게 보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럼 오늘의 원픽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제가 말씀을 네. 드렸네요. 그럼 A 사겠네요. 네, 그래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든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있는 A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암 보험 다들 있으시겠지만 암 치료비에 대한 문제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비에다 치료비 합치면 1억 원은 금방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 만 원대에서 한 3, 4만 원대면 가입할 수 있는데 최신 치료인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 일시금 나오는 건 물론이고 최초로 이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1,000만 원이 나오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으니까 많은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전화 연결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 남편이 10년 전에 이거 암 치료받고요, 갑상선암. 예. 네, 아픈 곳 저기 없었는데, 몇 달 전에 이거 탈장 수술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거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요. 예. 이제 갖고 있는 거 좀 검토를 받고 싶어요. 너무 적게 나와서. 알겠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내는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는데 40만 원밖에 또 못 받으시고 보장을 좀 크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증권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부터 살펴보시죠. 자, 60대 중반의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2016년도에는 K사의 닥터플러스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D사의 운전자 보험까지 35만 원 정도 매달 납입하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분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 이력도 있고요. 4개월 전에는 탈장 수술까지 했는데 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셨어요. 35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장의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문의 전화 아주 잘 주신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네. 방송을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 오늘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시청자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남편분께서 이 암이 발병하기 전에 다른 보험은 없으셨나요?
네, 없었어요. 그때는 건강해서 그 보험 들 생각은 안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네. 다른 보험 증권이 없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네.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하면서 35만 원을 내고 있고, 그리고 예. 2016년도에 가입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작년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예, 자, 예. 첫 번째 보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험은 요때 당시에 이제 그 아파도 지금 갑상선 암 초기셨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승인을 받은 보험 같으세요. 예. 네, 네. 네,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때 가입을 하게 된 게 그 암이 있었는데도 이게 실비가 된다고 해서 얼른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여요. 자, 네. 그래서 가입 조건이 보니까 가입하실 때 25만 7천 원을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계약 조건이 네. 이 안에 5만 6,800원이 할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이래 예. 말하자면 어떤 식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56,800원을 더 납입을 하면 안 아픈 사람하고 똑같이 해줄게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신 내용이세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비싸죠. 근데 네. 이 안에 내용이 보면 질병 사망도 있고 주요 3대 질환,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요렇게 3대 질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입원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청자님 생각하지 실손까지 해줬네라고 생각하는 실손보험까지 고르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이제 15년 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질병 사망하고 실손 보험 요 실손 빼놓고만 15년 납입하고 끝나시고요. 질병 사망하고 그리고 실손 보험이 3년마다 이제 갱신을 맞이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갱신 보험료가 처음에는 보니까 10만 5,560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첫 번째 갱신을 맞으면서 7만 8천 원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갱신 보험료만 18만 3,560원을 지금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험료가 지금 33만 원이 됐는데 내가 납입한 건 꽤 많이 냈는데 받는 게 없어서 속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은 자 이게 또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한 번 오르고 지금 2016년 8월에 가입하셨으니까 두 네. 번째 올해 8월에 또 한 번 인상을 하게 되는데 아, 7만 8천 원 저번에 인상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뒤로 3년이 지났잖아요. 예. 네, 이 인상이라는 게 어떻게 인상하냐면 이 나이대에 네.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대에 보험회사가 이만큼 돈을 걷어들였는데 보니까 보험회사가 얼마를 손해 받는지 계산을 해서 손해 본 만큼 인상을 시켜요. 아, 네. 비슷하게 다. 그런데 네. 전에 3년과 뒤에 3년 중 어느 게 더 인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남편 나이가 올라가니까 더 오르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건 네. 상식이겠죠. 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아플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네. 7만 8천 원만 인상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네. 지금 33만 원이지만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네. 그리고 평균 수명 지금 남자분 한 85세 이렇게 사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85세까지만 지금 산다고 해도 7번을 더 갱신하셔야 돼요. 아이고. 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보험은 문제점이 이제 많은 돈, 나중에는 5, 60만 원을 낸다 한들 그리고 병원을 많이 간다 치지 않는 이상 이만큼의 가성비가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손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낸다면 사실 이게 남는 보험도 아니잖아요. 소멸형이잖아요. 그래서 다 안타깝지만 없어져요. 이 보험은 다른 보험으로 대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 보험은 저는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네.
두 번째 보험은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 네. 안에 내용은 뭐 그렇게 나쁘거나 이런 거 없이 꼭 필요한 벌금 비용이나 이런 담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네. 번째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대안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네, 뭐 아프신 분이 아플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 준비한 보험은요, 20년만 내시고 계속 20년마다 갱신이에요. 실손보험 3년마다 갱신이었지만 20년 갱신이면 85세에 한 번 갱신하시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했고요. 네. 지금 남편분이 갑상선 암이었잖아요. 예, 예. 네, 갑상선 암이라는 거는 유사암의 소외감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 암보험에서는 200만 원밖에 보장이 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새로 가입하시는 이 보험에서는 갑상선 암 진단금도 1,000만 원이고요. 갑상선에 이제 단계가 심해져서 림프나 뭐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된다면 초기 네. 제외하고 1,000만 원 더 드리기 때문에 초기에 1,000만 원 받으시고 만약에 전이 되셨다 그러면 또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으로 준비해 드렸고, 그러니까 좀 전에 안미정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표적항암 치료비 요거까지 포함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실손을 대체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비 플랜으로 해서 수술비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지금 탈장 수술해서 40만 원 정도 받으셨다 했는데 이 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수술비로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사실 병원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입원비도 아니에요. 입원을 한다고 해서 입원비 사실 의료보험 다 되기 때문에 7, 8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암에 걸렸다고 진단비 병원에서 뭐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암 치료나 수술비 이런 것들이 고가의 수술비들을 준비해 줘야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술비를 복중 설계해서 큰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수술비가 한 2천만 원까지 받으시고요. 아주 작은 수술, 작게는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플랜으로 해서 보험료는 18만 6천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어머,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35만 원 내던 보험료를 이렇게 줄이시면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줄인 네. 만큼 이 돈을 저축을 좀 하세요. 한 15만 원 정도 저축하시면 사실 1년이면 180만 원이거든요. 실비 네. 대용으로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검사비 이런 것들은 저축을 해서 쓰시고 안전한 수술비로 갱신 없는 수술비로 대안을 하신다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되실 거예요. 네, 시청자님. 네네. 오늘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연락 잘 주셨고요. 예. 지금도 35만 원 부담되시잖아요. 그런데 그쵸. 그냥 이대로 들고 갔다가 나중에 유지하기 너무 힘드실 만큼 오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예. 무리를 해서 들고 갈 만큼 좋은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닥터플러스 보험은 해지를 권유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 실비를 대신할 수술비 포함해서 진단비도 정말 훨씬 쉽게 받을 수 있게 구성해드렸는데 보험료가 15만 원이나 낮아졌습니다. 만족하시죠? 네네. 네,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부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내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진 않은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고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7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남편은 다리 수술 후 100% 보장. 저는 담석 수술 후 50% 보장받았는데 보장률이 왜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자, 안미정 전문가님,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은 보험인데 다르면 좀 억울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서운하죠. 네. 근데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이제 문자 주신 내용으로 보니까 다리 수술을 남편분께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해, 즉 아마 좀 다치셔서 상해 수술을 받지 않으셨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비 보험을 들을 때 상해, 즉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100%
100%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예고하고 미리 다쳐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질병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이내면 50%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편분께서는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아내분께서는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남편분은 100% 그리고 아내분은 50% 이렇게 지급을 받지 않으셨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같은 수술이라도 질병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상해로 인한 것인가에 따라서 또 수술비의 보장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내 수술비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보시죠. 자, 50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임신 중입니다. 태아보험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 가입해도 되나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신경이 전문가님, 태어나기 전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네. 사실 이제 임신을 하신 이제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 문제예요. 태아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태어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험을 들면 어떤가인데 사실 아프면 보험을 안 받아주는 게 현실인 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뱃속의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면서 요새 이제 선천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천 질환으로 해서 나와서 검사를 이번에 엑스레이나 뭐 이렇게 쫙 촬영을 하잖아요. 뭐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살아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근데 보험을 안 해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로 닥치는 거거든요. 근데 뱃속의 아이였을 때, 태어났을 때 가입한다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100살까지 문제없이 보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꼭 태아보험 뱃속에 있을 때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20년 납을 했다라고 한다면 태어나서 가입해도 20년 꽉 차서 납입해야 되고요. 뱃속에 있을 먼저 뭐 5달, 6달 먼저 가입해도 뒤에 5달, 6달 늦게 납입하게 되니까 태아 때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태아보험으로 꼭 가입시켜 주시고요. 지금 임신 중이신데 태아보험을 고민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시죠. 자, 3009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40대 여성입니다. 암보험이 있는데 하나 더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신경 전문가님 다시 좀 말씀 주시죠. 네, 암보험 40세 여성분이신데 암보험 없으신 분 없잖아요. 맞죠? 다 암보험 하나 두 개는 다 가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비싸면 안 되잖아요. 부담스러운 나이에요, 40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안미정 전문가님이 이제 말씀하신 표적항암 치료제 암보험, 표적항암 치료제 5천만 원을 받으면 사실 이 암보험으로 해서 들어가면 5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려면 40대라고 해도 보험료가 4만 원, 5만 원대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표적항암 치료제에 그 부분만 가입을 하신다면 10,000원대의 40대라면 준비 가능하시니까 추가로 꼭 하나 더 하고 싶다, 보험료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표적항암 치료비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난 돈이 많아서 얼마든지 큰 돈을 내고 좋게 보장받고 싶어 그러시다면 암보험을 진단비 위주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암 진단비를 추가는 하고 싶은데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정말 새로 나온 정말 유리한 보험인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10,000원대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부담 없이 연락 주셔가지고 네, 암보험 좀 더 탄탄하게 구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6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셔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